우리나라 도자 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면 여주와 이천, 광주 이 세 지역을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각기 다른 특성의 도자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텐데요.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선 우리나라 도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 지역의 융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한국도자재단의 서정걸 대표이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도자재단의 시작이 2000년대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세계 도자기 프레엑스포라는 행사를 통해서 처음 출범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올해 벌써 20년을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예, 그 2001년도에 저희가 세계 도자기 엑스포라고 하는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매 2년마다 세계 도자 비엔날레라는 행사를 또 계속 해왔고 올해가 이제 10회째니까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비엔날레와 저희 재단의 활동들을 통해서 아마 도자 해외 국제적인 어떤 교류 활동도 많이 했고 또 세계적인 작품도 많이 갖다 소개도 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한국도의 수준 향상에 굉장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자 산업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세 지역을 꼽거든요. 네. 전체 우리나라 도자 산업에서 이 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한국 도자기의 어떤 대표적인 주요 산지를 꼽으라면 이 세 지역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어떤 요장 수에서도 한 40% 정도가 이 지역에 모여 있고 경기도로만 보면은 한 70%가 이 이천, 여주, 광주 지역에 있습니다. 세 지역 중에 보면 뭐 여주는 생활 도자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광주는 전통 왕실 도자기다. 그리고 이천은 예술성이 가미된 생활 도자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렇게 세 지역이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분원이 있던 곳이고 역사가 굉장히 깊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전통 도자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여주는 생활 도자기가 좀 강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수공예적인 그런 공방형보다는 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천은 약간 이제 예술품적인 그런 거를 생산하는 요장들이 많아서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네. 산업의 규모로 보면 이천이 지금 제일 큰 편인가요? 규모는 여주가 크다고 봐야죠. 여주는 이제 공장형이다 보니까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클 수 있고 이천 경우에는 이제 예술도자나 이런 수공예적인 쪽이 강하다 보니까 매출 규모 면에서는 조금 여주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 광주는 이제 요장 수가 좀 작습니다. 전통 도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어떤 그 기준 그런 걸로 보면 뭐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매출 순으로만 보면 예. 여주의 그 도자 산업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형 업체가 이렇게 폐업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많이 좀 침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하고 해법을 좀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이나 그런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이런 도자기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품질 면에서는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공장형이라든가 대규모로 하는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반면에 또 이렇게 보면 소규모로 하는 공방형의 스튜디오형의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국내 시장 수요가 이제 그런 어떤 개성적이고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규모 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대규모 업체부터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도자 산업의 위치라고 보면 말씀하신 그 저가 시장이 있고 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고가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도자 산업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유럽의 경우에도 그런 대규모 업체들은 굉장히 폐업을 하거나 그렇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방들이 좀 약진하고 그런 대규모 공장들은 좀 쇠퇴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이제 그런 어떤 공방 위주의 그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신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예, 지금 현재 준비 중인데 여주 도자 세상에 네. 공해 창작 지원센터가 들어선다고 네. 알고 있어요. 예. 이 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소비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트렌드도 빨리 변화하고 이런데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아날로그적이고 좀 그런 어떤 시대 변화 같은데 민감하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도자라고 하는 분야 외에도 뭐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유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상품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또 디자인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예인들이 그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도자기 축제가 여주, 이천, 광주가 각각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같이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세 지역의 축제들이 좀 차별성이 좀 떨어진다. 네. 축제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좀 적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도자기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개 지역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왜 같은 거를 세 개 지역에서 동시에 하느냐, 네. 뭐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최근에 주목하는 거는 어떤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사람들이 이제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식상해서 네. 기존에 하던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람객들도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축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최근 시대 변화나 트렌드 변화에 맞추는 그런 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비엔날레도 축제하고 동시에 개최하던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분리해서 비엔날레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비엔날레,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네. 올해 10회째잖아요. 네. 올해 그러면은 이 비엔날레는 어떻게 기획이 되고 있습니까? 비엔날레가 이제 그동안에 축제랑 같이 되어 오면서 이게 이제 관람객들이 이게 축제인지 비엔날레인지 잘 구분이 좀 모호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엔날레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국제 전시의 성격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희 비엔날레는 이제부터는 뭐 국제 교류 중심의 행사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성격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말씀하신 비엔날레가 10회째 그리고 네. 재단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도자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재단에 거는 기대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초창기에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라든지 또 비엔날레도 굉장히 성황리에 이렇게 치루어져서 도예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아마도 한 1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런 영향력도 작아지고 행사의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재단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을 열어가야 될 새로운 시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성장이 있고 또 어떤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도자재단이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도예인들에게 도자 산업을 지원하고 또 도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비엔날레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 동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동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리셋해서 다시 바꿔야 되는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전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지원의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중물 개념의 지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플랫폼 형식의 우리가 판을 깔아주고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도예인들이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지원센터도 그런 의미에서의 그렇습니다. 플랫폼 지원 네.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예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활용해서 본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식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비엔날레가 9월 27일이죠. 예. 아무쪼록 그 비엔날레 10년 그리고 재단 20년을 맞아서 올해가 뭔가 새로운 도약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